얘 새어거. 집은 좀 알아보고 있니? 어머니, 저 이 집 못 나가요. 저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곧 현우랑 진 선생 결혼할 거고 결혼하면 바로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아무리 옛날 일이라지만 현성이랑 진 선생 예전에 관계도 있고 한데 너네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주버님이랑 언니 들어오면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어요. 차라리 같이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이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왜 그렇게까지 꼭 이 집에 살고 싶은 건데? 현성이랑은 얘기된 거니? 왜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현성 씨는 어머니 아들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희를 내보내실 수 있으세요? 나가 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현우 안 그래도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 아직 불편해하는데 너네까지 있으면 더 불편하지 않겠어? 내 뜻에는 변함이 없으니 그런 줄 알아. 너가 집 알아보기 어려우면 내가 직접 알아보마. 그리고 이건 네 언니 진 선생이 너 먹으라고 보낸 영양제야. 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네 몸 관리나 잘해. 김마리는 채우리를 맞을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한 가지 걸림돌은 진나영이었어요. 진나영은 김마리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든 김마리의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들가를 나가면 그 길로 바로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를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마리는 진나영과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나영 씨, 이혼 서류 여기 써놨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사인해요. 뭐라고요? 벌써 이혼 서류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당신 내 뱃속에 우리 콩이 생각은 안 해요? 그놈의 콩이 소리 좀 그만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할 거예요.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 조작까지 해서 천륜을 끊어놓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남의 아이를 가져놓고 내 아이인 척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닐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요? 이 집에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 그걸 당신들이 누릴 수 있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당신 설마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씀드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형 25년 전에 찾았는데도 모른 척 두고 왔다는 사실.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과연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이미 채우리가 당신 형이라는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과연 어머님이 당신 용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린 이미 한 배를 탔어요. 나 혼자 이 집에서 나가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한현성은 이미 진나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진나영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진나영은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힘들게 차지한 한현성을 그렇게 순순히 놓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한현성과 볼장 다 본 이상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현성과의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나영은 병원으로 가서 한진태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정말 이대로 가만두고 보시기만 할 거예요? 그럼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냐? 네 어머니가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집에 데려오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잊으신 거 아니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차고 넘친다고요. 뭐야, 너 언제까지 그걸 빌미로 이렇게 날 협박할 거냐?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이나 저나 같은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해들재단, 채우리가 아닌 현성 씨가 물려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크흠. 현성 씨가 오늘 저한테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어요. 제가 순순히 현성 씨랑 이혼하고 이 집 나갈 것 같으세요? 저 만약 현성 씨랑 이혼해서 이 집 나가게 되면 다 까발릴 거예요. 아버님이 하신 짓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현성 씨가 이혼한다는 거 막아주세요. 물론 채우리도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하고요. 진나영은 한진태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이번에는 진수지에게 향했어요. 진나영은 김마리를 통해 받은 영양제를 진수지의 책상에 쏟았어요. 야, 진수지, 너 지금 벌써부터 형님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날 걱정했다고 이딴 걸 보내? 너한테 이딴 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너나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너 설마 이거 돌려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한테 경고 하나 하려고. 네가 나한테 무슨 경고를 해? 너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리가 우리 집 못 들어오게 막아. 너 정말 나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니지? 그 집에 들어갈지 말지는 최 선생님이 정할 일이야.
그래? 정말 그럴까? 과연 채우리가 자기가 사실은 버려진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채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야. 채우리가 가지고 있던 넥타이 핀? 그게 과연 누구 걸까? 채우리도 이제 부모님 찾았다고 신난 것 같던데 그 행복 내가 바로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 말 명심해. 진나영은 진수지에게 폭탄을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벼랑 끝에 몰린 진나영이 초강수를 둔 것이었어요. 진나영은 그렇게 어떻게든 해들가에 살아남기 위해 한 명씩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수지까지 뒤집어 놓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나영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득바득 지키고자 했던 해들가 안주인 자리에는 앉아보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죠. 진나영이 죽고 한현성은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제 채우리와 진수지가 김마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진수지는 진나영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진수지는 김마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아들을 찾아다녔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진나영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진태가 채우리를 버린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수지는 이 사실을 묻고 가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됐어요. 진나영이 죽고 모두에게 찾아온 평화를 깨버리기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수지는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진수지는 김마리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나영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영이 말에 따르면 현우 오빠가 사실은 버려진 거였다고 했어요. 뭐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마 네 아버님이 현우를 버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영이 말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랑 현우 오빠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를 정말 알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넥타이 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우 오빠가 정순정 씨가 남긴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 넥타이 핀이 있는데 그게 누구 건지 아냐면서. 뭐? 넥타이 핀? 그거 나 좀 보여줄 수 있니? 진수지는 방에 있던 상자를 가지고 내려와 김마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혹시 어머님도 아시는 넥타이 핀인가요? 이건 나랑 네 아버님이 결혼할 때 예물로 맞춘 넥타이 핀이야. 이걸 어떻게 현우가 가지고 있는 거지? 지난번에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순정 씨가 돌아가실 때 손에 이걸 쥐고 있으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정순정 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건 정순정 씨가 죽기 전에 네 아버님을 만났다는 건가? 정순정 씨가 돌아가실 때 저희 엄마도 같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엄마가 뭔가를 기억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 어머니 만나봐야겠다. 김마리는 최선영을 만나기 위해 마당집에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아니, 사부인. 사부인,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현우가 가지고 있던 넥타이 핀 말인데 사실 그 넥타이 핀 한 원장이 저랑 예물로 맞춘 거거든요. 혹시 그걸 어떻게 정순정 씨가 갖고 있게 된 건지 아시나요? 네? 그게 사돈어른 거였다고요? 안 그래도 정순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넥타이 핀 주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지 못했었거든요. 정순정 씨가 죽기 직전에 저한테 우리 아빠라고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 넥타이 핀을 쥐고 있길래 그 넥타이 핀 주인이 우리 아빠라는 줄 알고 우리 아빠를 찾아주려고 제가 좀 알아봤었어요. 그때 병원에 부탁해서 면회자 리스트를 받아서 연락을 다 돌려봤는데 정순정 씨와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원장이라면 면회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병원에 들어갔겠죠. 그렇다는 건 설마 그 사람이 그날 정순정 씨를 만났다는 걸까요? 만약 그 넥타이 핀이 정말 사돈어른 거라면 사돈어른이 정순정 씨를 만났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겠는데요, 사부인. 설마 그럼 사돈어른이 우리가 정순정 씨 아들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다는 걸까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그때까지 현우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부인. 김마리는 25년 전 해들 요양병원의 회진 기록을 뒤져 정순정이 사망한 그날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 갔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가서는 싸대기를 날렸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25년 전 해들 요양병원에서 우리 현우 보고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정순정 씨가 왜 죽을 때 손에 당신 넥타이핀을 쥐고 있었던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날 해들 요양병원 회진 기록에 당신 이름까지 남아있는데 발뺌할 생각 말아요. 그래요. 난 그날 현우를 받고 데려오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당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날 끝까지 개머슴 취급하며 현우를 어떻게든 찾아 해들을 물려주라던 당신 아버지. 난 당신 아버지에게 복수할 방법은 현우를 찾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진나영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된 뒤 한진태는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수지에 의해 한진태의 죄 역시 모두 밝혀질 테고 한진태는 빈손으로 해들에서 쫓겨나게 될 것 같네요. 진나영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진나영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허무하게라도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요. 진나영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해들가에서 애도 낳고 진수지와 잘 지내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기에 억지스럽더라도 진나영이 죽음으로 천벌을 받는 엔딩을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수지 맞은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